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희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게 같이 민법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제1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희 합격서로 진행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과한 조건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합격서는 30페이지에 오시면 되고 여기 한 문제 나오거든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필기할 필요 없이 여기 보면서 바로 수업에 집중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부과이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속, 뭔가 토를 나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조건 기한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일단 조건 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일이고 얘들은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죠. 우리는 성립한 이후만 공부하죠. 성립도 안 했는데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립한 후 효력 요건입니다. 자, 그럼 시제가 미래니까 소고봐요 그러면 틀리겠죠? 같은 말이 소처법 기억나죠? 그죠?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처법 외웠고 여긴 틀렸다. 이렇게 둘 다 소고표였거든요.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다시 3단계를 잘 나누세요. 첫째, 조건 기한 둘 다 원칙 소급표 없다. 둘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표 있다.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다고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봅니다. 그럼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우린 국어 시간이 아니죠? 국어로 하면 안 됩니다.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여러분 애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그러더라고요. 그럼 핸드폰 바꿔줘 그러면 그냥 안 바꿔주죠. 뭔가 토를 달잖아요. 그게 조건 기한이에요.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 너 영어 점수 80점 넘으면 바꿔줄게 그래요. 영어 점수 80점 넘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은 불확실하죠? 그럼 그게 조건부 법률행위.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바꿔줄게 그래요. 반에서 5등 안에 든다도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 야, 너 생일 때 바꿔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럼 생일은 도래할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부 법률행위. 야,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꿔줄게 그래요. 그럼 크리스마스 도래할 게 확실하죠? 그럼 기한부 법률행위.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기 종기 분리할 수 있고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정지 조건이란 게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한편 해제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면 이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다 효력 요건이에요. 법률행위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지금 효력이 없어요.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고, 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 효력이 있거든요. 있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소급표 없다고 써 있습니까? 소급표 없다 써 있습니까? 반대말이 시제가 미래라고 써 있어요? 네, 써 있죠? 여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과거요, 미래요?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도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시험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 자리에 소처법 넣으면 틀린 겁니다. 소급표 없다. 그 다음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어렵지 않죠? 시작, 끝 하면 되죠? 여기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둘 다 시지가 미래죠, 미래. 시험이 아직 안 나왔지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 자리에 소처법 바뀌면 틀립니다. 다음 기한은 다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자, 확정 기한은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도 정확히 정해진 겁니다. 아까 너 생일, 뭐 크리스마스 딱 정해진 거예요. 한편 불확정 기한도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 사법고시에 시험 나왔어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사법고시에.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죠. 확실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죠. 정지조건 이미 틀렸죠. 근데 죽을 날짜는 정확히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죽을 날짜까지 알면 그건 살인이지. 이렇게 사법고시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개사 나왔고, 이걸 주택관리사에서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사준다 그랬어요. 기한이죠? 개새끼 죽을 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러기라도 정말해소, 정발인데 정말해소, 정말해소, 정말해소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75페이지 시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5회 시험 보잖아요. 35회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 증여한다. 그럼 자,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네, 물론 주관적은 확실한데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이거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증여 받네요. 그럼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 요건. 그 다음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 내 차 주는데 나는 전철 탈 거, 버스 탈 거야. 시험 합격하면 차 다시 돌려줘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가 벌어 살아 이 말이겠죠. 그럼 합격하면 조건이죠. 아무도 결과를 몰라서 불확실.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생깁니까? 차가 뺏깁니까? 뺏기죠. 그럼 증여 받았다가 장래를 향해서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다음 시험 떨어지면 차 사준다. 이런 사람도 있나요? 시험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뭐 약 올려? 그러면 시험 떨어지면 차 사준다. 그럼 여러분은 시험 합격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합격해야지. 합격해야 돼요. 아니면 그 차가 뭔가 물어보든가. 아무튼 합격할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죠. 합격, 불합격 아무도 모르니까 조건인데, 이런 조건, 이런 불상사가 성취되면 차는 뺏기네요. 차는 뺏겨요. 그럼 이걸 네 글자로 뭐 천만다행 그래요? 아니죠.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조건. 그 다음 차를 주는데 떨어지면 차 돌려달래요. 떨어지면 조건이죠.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도 뺏기네요. 그럼 설상가상이에요. 이제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를 향해서 증여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 들은 이유가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어도 뒷 내용에 따라 해제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여긴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제라는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뒷 내용에 따라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따져봐야 됩니다. 5번, 이제 시험 끝나면 차 사준다. 오, 쿨하네요. 시험 끝나면 무조건 사준대요. 오, 쿨해. 그러면 시험 끝난 날 무조건 도래하죠. 시험일 오죠. 그러니까 기한. 근데 그날이 도래하면 자동차 증여가 효력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시기. 오, 시기. 오, 부러워. 오, 시기야 부러움. 이제 차 주는데 시험 끝나면 차 돌려줘. 끝날 날 도래하죠. 근데 증여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날부터 아파트라면 방에 들어가니까 시기. 26년 이날 이후로 장래를 향해 방 빼야 되죠. 그러니까 종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합격서 30페이지 이쪽 1번 조건의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 써요. 성립 X. 우리 효력 요건이죠. 성립 X.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창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다 효력 요건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조건 종류에서 이 두 개가 중요하죠. 147조 법조문법입니다.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소멸이죠. 시험은 이 두 개를 바꿔서 잘 내고 있습니다. 정말해소, 정말해소. 그리고 여기 파란색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리고 여기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다 시제가 미래죠. 미래. 이걸 아까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1항, 2항은 소급표 없다예요. 근데 3항이 특이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의사가 소급표죠? 그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회 시험이니까 합격자 발표는 24년 10월 말에 나와요. 그러면 24년 10월 말에 합격하면 부동산 주는데 11월부터 월세 다 준대요. 거의 1년 전 거를 월세다 준다네요. 그러면 24년 10월 말일 날 조건이 성취되면 1년 전부터 월세를 주니까 마치 1년 전으로 소급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소유권 취득이 마치 1년 전부터 얻는 효과를 누리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해 있다. 근데 152조가 있거든요. 자, 31페이지. 합격서 31페이지. 하단에 152조. 근데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일단 조건은 사망이 있지만 기한은 사망이 일단 없습니다. 그럼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거죠. 여기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종기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미래를 향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를 아까 소처법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여기 사망이 아예 없죠?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이 없어요. 아까 엄마하고 아들이 크리스마스 때 핸드폰을 바꿔준다 그랬죠? 근데 엄마하고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할 수 있나요? 미쳤죠? 둘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요. 아까 3단계. 첫째, 조건기한 둘 다 원칙 소급표 없다. 둘째, 조건은 예외적 의사에 따라 소급해 있다. 셋째,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다. 이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강의 노트 표시가 없다는 것은 강의 노트 없는 겁니다. 다 기출문제 나와요. 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당사 사이는 조건이 성취한 때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란 시제가 미래인데 이게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고 해야겠죠? 2번과 비교하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해서 맞았죠? 제가 항상 기출이면 끝난다 그랬죠? 기출만 잘 분석하면 무조건 제가 합격한다 그랬습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 조사가 이미 틀린 걸 금방 압니다. 이렇게 조사가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보다 보면 그때부터는 찍어도 맞아요. 조사만 보고 왠지 틀린 것 같아. 찍어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찍으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기출을 계속 반복하시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거 나와도 찍어도 맞는다니까요. 그 객관식 감각입니다. 3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죠. X. 4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서 맞았네요. 5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이 아니라 했죠. 효력 요건,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거나. 6번.
자,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면 소급이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 4번, 5번 똑같죠, 이렇게? 종기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서 맞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잘 내고 소급표도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기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가장 조건이 있는데 뭐 제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뭐 가짜 조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시아버지가 X가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손자가 보고 싶죠. 근데 요즘 며느리들 일을 안 나요. 그래서 몸매도 망가져, 일도 못해, 교육비도 많이 들어, 일을 안 나니까 시아버지는 손자가 보고 싶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정말 손자를 낳아주면 애 좀 낳아주라.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 너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말이죠? 준다니까. 에이, 거짓말 안 주려면서 내가 정말 줄게. 정말 나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시아버지 각서 써주세요. 뻔뻔하게. 근데 시아버지가 좀 안 유껍지만 각서를 써줬어요. 준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그러더니 집에 가서 애를 데려오더라고요. 애를. 이미에요. 이미에.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이미에. 애를 데려오더라고요. 이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황당하죠. 아니 앞으로 애를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애를 이미 낳았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제 시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한 2, 3년간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 집 있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말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며느리 받아들인 거죠. 뭐 영화 보면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럼 이제 시아버지 기가 막히죠. 앞으로 애를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이거 애입니다. 오타예요? 이미 애를 낳네? 그럼 시아버지 부동산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예, 주라고 법에 써놨습니다. 주라고. 자,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애 낳았죠? 그게 이미 성취된 조건입니다. 이미 성취된 조건. 반대로 불가능인 조건도 나올 수 있죠. 며느리가 이미 공장문 닫아버렸어요. 그럼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나 해제가 될 수 있고 얘가 정지, 해제 될 수 있죠. 우리 이제 이런 예를 잊어버려요. 남아새끼. 우리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면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죠. 불가능 마이너스가 더 올리죠. 효력 발생 조건이나 플러스, 효력 소멸 조건이나 마이너스가 더 올립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끝납니다.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유효를 조건 없는 무조건 그래요.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무조건.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곱하면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를 뭐라 불러요? 무조건. 즉 조건 없는 법령이. 그럼 이거 앞으로 A를 낳으면 증여한다. 정지 조건이죠. 이미 A 낳아서 기성 조건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무조건 주라는 말이죠. 무조건 줘라.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냅니다. 지문이 짧죠. 어렵게 내면 여러분 책에 있는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일단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1항. 2항 3항을 볼게요.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 플러스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를 뭐라 불러요? 조건 없는 무조건. 그 다음 해제조건 마이너스. 그럼 이 항은 기성조건이 해제란 말이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 불능조건. 해제조건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 플러스. 그럼 3항은 지금 불능조건이 정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길고 이게 무엇을 물어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기한에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다음 1항이 불법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 무효란다. 예를 들어 첩계약, 103조처럼 첩계약을 조건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조건만 무효 틀리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첩계약 나왔네요. 그럼 이거 첩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해요? 끝내요? 끝내는 거 같죠? 네, 시작하죠. 아니, 첩을 꼬시려면 맨입으로 줘야 돼요? 뭔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줘야지. 주면서 이제 첩계약 시작하는 거죠. 지금 주는데 해지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라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다시 내놔로 읽어요. 아까 다시 내놔 자동차처럼. 그러면 오늘 주는데 나중에 미래에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못 만나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니까 법률의 전부가 무효다. 유효 틀리죠? 조건만 무효 틀려요.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31페이지 오시면 3번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단독행위와 가족법상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시험은 단독행위밖에 안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니까 내 멋대로 조건 기한 붙이면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원칙 붙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대요. 또는 조건 기한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줘요. 이땐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고 1천만 원 채권. 근데 갑이 그래요. 야, 너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1000만 원 갚지 마 라고 채무 면제했다. 그럼 채무 면제가 단독행위예요. 돈 갚지 마. 그럼 바로 채무가 없어집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네요. 그럼 우리 선택할 수 있죠. 돈 갚던가, 갚기 싫으면 사회봉사던가,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조건이라 예외적 붙일 수 있다. 다음 이제 4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법조문 149조, 법조문 이대로 나옵니다. 조건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기한.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기한 무권리는 일반 규정과 똑같이 앞글자예요. 처상부담 할 수 있다. 시험은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어렵게 되면 기한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지만 담보로 할 수 없다. 틀리죠. 최근 시험에는 기한이 나왔죠. 조건 기한 똑같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다음 이제 150조가 성취 불성취 판시운의가 뭐 일종의 반칙행위. 1항 1 들어올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번 중개사 시험 합격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죠? 자격증도 따고 부동산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주기 싫은 거예요. 노후 자금이 없어요. 근데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 시험을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시험 전날 자고 있는데 오른발을 확 잘라버렸어요. 오른발 잘라버렸다. 그래서 시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해야겠죠? 그게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아버지. 성취되면 부동산 뺏기니까 아버지가 신은 성취를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오른발 확 뿌려버렸잖아요? 그럼 상대방 아들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받아야겠죠?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합격하면 준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 더 열심히 놀더니 합격해버렸네. 왜 그런가 봤더니 대리시험을 시킨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제 부정하게 합격했죠. 그럼 합격 못했다고 주장해야겠죠? 자, 2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가 아들이 신의 성취를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대리시험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 아버지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너 확 찔러버려. 얘 찔러버리면 부정행위 하면 시험 몇 년 못 봐요? 시험? 그렇죠. 부정이 무초 종교사법. 부정이 무초 무효처분일 5년 못 보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저에게
대리시험 보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시험 볼지 몰라요. 저에게 정말로 대리시험 봐달라고 연락 온다니까요. 근데 연락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답답해요. 저한테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또 밴드 톡으로 저 대신 대리시험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당연히 노 그러지. 이렇게 해야죠. 이제 우리가 조건을. 대리시험 봐주시면 뭐 3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해야 제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 봐주실래요? 그럼 무조건 노우지 노우. 협상을 사람이 잘해야지. 근데 전화하지 마세요. 대리시험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절대. 네, 농담으로 예를 든 거죠. 법조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기한으로 갑니다. 기한. 자, 31페이지 1번 기한 의의가 있죠? 의의. 자, 1번 기한 의의. 기한은 법률 행위 후 다시 효력 동그라미 성립 X. 효력 요건이죠. 효력 발생 소멸을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죠. 다음 기한 종류. 아까 시기정기 152조 보셨고 절대 소급이 없다. 그 다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도 아까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32페이지 상단에 판례 하나 있거든요. 가면 노트는 79페이지.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겠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갑이 그럽니다. 어차피 이걸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하면 그 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3자에게 임대차한다. 이런 사실이 발생할 게 확정입니까? 아직 불확정입니까? 불확정이죠. 평생 임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 주는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임대차에 있어요. 그날 보증금 을에게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X가 불타 없어져 가지고 임대차가 불가능이 됩니다. 그럼 임대차 할 수 없죠. 그럼 보증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우리가 을이라면 값도 거지되기 전에 빨리 가서 받아야겠죠? 둘 다 기한이 돌아온 거로 봐야겠죠? 그럼 시험은 당연히 불가능이 이걸 내겠죠. 이거 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한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법조문도 가끔 나옵니다. 이랑 기한은 이거 채무자 이익을 연 것으로 추정한다. 이랑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끼리 이렇게 5억을 2년간 빌려줬어요. 친구랑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줬다. 무이자. 이제 큰일 날 놈이죠. 지금 이혼당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그럼 자, 2년간 을이 얻은 이득은 뭐죠? 2년간 이자도 안 주고 을이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는 2년이라는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갑은 2년간 얻은 이득 있나요? 없죠. 속만 썩이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그러겠죠. 이 사건은 무이자는 누가 보더라도 기한이익이 이 채무자에게만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은행에서 5억을 2년간 빌려주고 은행은 이자를 받기로 하겠죠. 그러면 일단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이익 있죠. 근데 은행도 이익 있죠. 2년간 뭐 받아요? 이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근데 이자부로 돈을 빌려주면 누가 보더라도 양쪽에 다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는가 모를 수 있죠? 모를 때 채무자 이익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돈 빌리자마자 을이 로또 1등 났네? 바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는데 6개월 만에 갚아버리면 1년 6개월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이익을 포기한 거죠.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은행에게 손해가 생겨요. 은행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이자 못 받는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 먼저 갚으면 중도상환수를 주잖아요. 은행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중도상환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가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고로 특약합니다. 갑과 을이, 자, 갑이 5억을 빌려줬다 2년간, 이자 한 달에 100만 원. 근데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조건. 자, 만약 을이 2개월 연체 시 전액 다 변제한다고 약정했다 해보세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죠. 2년간 순차로 갚아도 될 기한이익이 있는데 2개월 밀리면 한 번에 다 준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고로 특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2개월 연체했어요. 그럼 이때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정말로 2개월 연체하면 약속대로 전액 다 갚아야 되는가? 아니면 2개월 연체했더라도 갑이 야 전액 다 갚으라고 청구했을 때 을이 전액을 다 갚고 갑이 청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자만 주고, 자 그럼 기한이익 상실되면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이건 채권자를 위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채권자에게 유리하나요? 채권자 갑에게. 우리 2년 연체하면 무조건 다 갚는다와 갑이 선택한다. 선택한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죠. 우리 2개월 안 갚았더라도 갑은 그냥 이자만 계속 100만 원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즉시 감다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갑이 야 갚어라고 청구했을 때 형성이 되는 이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뭔지 모르면 이게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형성권적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카드 빚을 예전에 많이 잡아서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카드 빚 안 좋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노력의 흔적이 보이죠? 결론을 그냥 외워요. 이건 외운 게 빠릅니다. 내가 아는 형, 기한이 형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요. 다시 내가 아는 형이 누구다? 기한이 형.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좋다라고 외운 게 훨씬 빠릅니다.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이렇게 외운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조건 기한 틀린 거죠? 자, 조건부 문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맞았고,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맞았고, 3번 아직 몰라도 돼요. 4번 기한이 형 틀렸잖아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이게 정답이죠.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기한이 형. 다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죠? 4번이 정답. 여보세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자, 이 시간에 조건기한을 공부했습니다. 35회 민법교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죠. 지금 공부하는 거. 준비기출 꼭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강의 노트 보여드렸죠? 그래서 3권이나 2권 동시에 구입하실 때는 할인 혜택이 있고, 지금 배송이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책을 또 인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금방 갈 겁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꼭 입금하시고, 게재하시고, 특히 과목명 민법인과 중개사법 이렇게 잘 적어주세요. 자, 잠시 쉬고 찾아뵙겠습니다.